40명의 사람, 수백 킬로미터, 수백만 마리의 술록, 그리고 연말연시, 이면에 숨겨진 수익성 높은 육류 및 가죽 우유 산업. 많은 사람들이 술록을 산타클로스의 마법 같은 썰매 끄는 사람이자 유쾌한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불빛 뒤에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 생존, 그리고 남들이 거의 알아주지 않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립된 거대한 북극 산업이 있습니다. 술록무리는 스칸디나비아와 러시아에서 알래스카와 몽골까지 눈보라, 얼음, 어둠을 뚫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북극 지역 사회와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세계 산업은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와 질 좋은 가죽에 의존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축 사육을 넘어 전통적인 목축 방식과 현대 기술이 결합된 생활 방식입니다. 술록은 지구 최북단에서 수천 년 동안 8개월에 달하는 겨울을 견뎌내며 번성해 왔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리고 몽골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서식합니다. 사미족, 메네츠족, 두카족과 같은 토착민들은 문화, 전통, 그리고 생존을 위해 술록에 의존합니다. 술록은 소나 양과는 달리 북극과 타이가 숲에 서식합니다. 그들은 매년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제철 먹이를 찾아 고대의 본능을 따릅니다. 이러한 무리를 추적하고 이끌고 포식자와 폭풍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여러 세대에 걸친 경험이 필요합니다. 속이 빈 털은 열을 유지하고 계절에 따라 색깔이 변하며 눈이나 부드러운 땅에도 적응하는 넓은 발굽, 약한 겨울 햇살에도 적응하는 눈, 그리고 두꺼운 얼음 아래 이끼를 찾아낼 수 있는 예민한 후각은 그들을 북극 공학의 경이로움으로 만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태양, 지구 자기장, 그리고 북극광을 이용하여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극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무리의 평온한 일상은 가을의 북극 공기와 서리 속에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짧은 짝짓기 기간인 발정기는 성숙한 수컷들을 맹렬한 전사로 변하게 합니다. 무기로 만든 뿔은 한때 눈을 헤치고 먹이를 찾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수컷들은 머리를 숙이고 얼음판을 발로 차며 돌격합니다. 충들은 툰드라를 뒤덮고 눈구름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싸움은 힘, 지구력, 그리고 지배력을 시험합니다. 승자는 5마리에서 15마리의 암컷으로 이루어진 하렘을 얻고 약한 경쟁자들은 무리의 가장자리로 쫓겨나 다음 해까지 살아남지 못합니다. 승자는 쉬지 않습니다. 발전기 하루하루는 겨울과의 경쟁이며 성공적인 짝짓기는 무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오랜 토너먼트로 혹독한 북부에서 가장 강한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바람, 얼음, 그리고 공중에서 숨을 쉬는 듯한 기온 속에서 경쟁합니다. 술록이 뿔을 이용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무엇이 승자를 결정할까요? 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발전기가 끝나고 북극풍이 강해지면 무리는 1년 중 가장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억보다 오래된 본능을 이용하여 수천 마리의 술록이 툰드라를 가로질러 300, 500km를 이동하여 먹이가 아직 남아있는 저지대로 이동합니다. 험난한 여정입니다. 눈보라는 시야를 몇 미터까지 가립니다. 얼음 껍질이 땅을 덮으면 무리는 이끼와 지류를 파헤치며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한파는 초목을 바위처럼 단단한 얼음으로 얼려 동물들을 약화시키거나 굶겨 죽일 수 있습니다. 스노모빌, 훈련된 개,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먼 곳의 목동들이 남은 초원으로 무리를 인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혹독한 겨울에는 여분의 사료를 가져오고 술록이 발로 밟을 수 있도록 꾸러미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연례 지구력 시험에서 모든 움직임과 결정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북극에서는 이주가 불가능합니다. 생존의 맥박과 같습니다. 이동 무리가 겨울 방목지에 도착하면 생존보다 무리 관리가 우선시됩니다. 술록은 북극의 가축처럼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광활한 툰드라와 타이가를 반야생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술록을 관리하려면 오래된 기술과 현대적인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목동들은 훈련된 개, 스노모빌, 때로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흩어져 있는 동물들을 커다란 원형 우리에 모읍니다. 각 술록은 검사, 식별, 그리고 필요한 경우 꼬리표가 부착됩니다. 귀표시는 사미족의 소유를 증명하는 실용적인 방법이자 문화적 전통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적입니다. 예방접종은 파스테렐라증, 폐충, 그리고 다른 기생충을 예방합니다. 목동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술록을 안정시키기 위해 빠르지만 차분하게 움직입니다. 의료 환자들은 더 작은 우리에 격리됩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본능 존중의 균형 덕분에 술록무리는 강하고 건강하며 북극의 계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술록 서식지에서는 좋은 목초지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헬리콥터가 술록 무리를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요? 반야생 무리를 관리하는 것이 울타리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더 쉬울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울이 끝나고 무리가 모이면 선별 작업이 시작됩니다. 목축업자들은 동물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다음 세대를 강화할 건강한 번식용 동물,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동물, 그리고 도축할 동물입니다. 술록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방목 지역 밖에서는 도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동 경로 근처에 임시 또는 영구적인 도축 시설을 마련하여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을 높이며 육지를 보호합니다. 술록은 집결지의 보호소로 조심스럽게 안내됩니다. 공황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숙련된 조련사들은 소음을 줄이고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술록이 도축되면 인도적으로 기절시키고 즉시 도축합니다. 가죽을 벗겨 무두질하여 100달러에서 300달러에 달하는 가죽 제품을 만듭니다. 최고급 가죽으로 가공하기 전에 사체는 즉시 냉장 보관됩니다. 지속 가능한 북극 방목의 순환은 매년 계속되는데, 이는 유목민들이 동물 복지와 수확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도축 과정을 무리의 방목지 근처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냉장 보관된 도체가 가공 공장에 도착하면 온도, 위생, 그리고 작업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식품 안전을 위해 숙련된 전문가들이 각 도체를 검사합니다. 날카롭고 정밀한 칼을 사용하여 도체를 안심, 다리, 갈비, 목, 내장 부위로 잘라 다양한 시장 가치와 요리 용도에 맞게 가공합니다. 술록고기는 소고기보다 색이 진하고 지방이 적으며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평생 자연 사료를 먹으며 방목하여 얻은 풍부하고 맑은 맛은 술록의 질감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처리됩니다. 가죽은 전문 무드질 공장으로 옮겨져 고품질 가죽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야생의 맛과 북극의 유산을 고급 유럽 레스토랑과 전통적인 북극 지역의 주방으로 전달하여 현대 소비자들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 가능한 목축 전통 중 하나와 연결해줍니다. 술록고기는 어떻게 조리했을 때 가장 맛있을까요? 술록 사육은 고기, 가죽, 우유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극 지역 사회는 술록 사육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에서 약 3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그중 50%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유럽과 아시아 고급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술록 사육 제품은 다양합니다. 술록고기는 순수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풍미 덕분에 고급 레스토랑 메뉴에 오르는 안심구이, 훈제 로스트, 진한 스튜, 얇게 썬 카르파초 등에 사용됩니다. 고품질 가죽은 부츠, 장갑, 핸드백으로, 뿔은 도구, 장신구, 건강 보조식품으로 활용됩니다. 모든 상품은 문화적, 상업적 가치를 지닙니다. 현금 외에도 목축은 농촌 유목민, 수의사, 무두질 노동자, 그리고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유목민의 전통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며 환경 피해가 적은 삶을 제공하며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이루고 북극 지역 사회가 토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술록은 북극 목축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육지를 유지하기 위해 목축업자들은 동물들을 천천히 이동시키고 혼잡을 피하며 방목지 근처에서 도축합니다. 반야생 방목은 생태학적으로 가장 침습성이 낮은 축산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술록은 툰드라와 타이가를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과도한 방목 없이 제철 먹이를 찾아 북극 생태계를 보존합니다. 기후 변화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빙은 식물들을 얼음 속에 가두어 기근을 유발합니다. 목축업자들은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값비싸지만 꼭 필요한 추가 사료를 제공합니다. 시장 수요와 종, 그리고 서식지의 생존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과 동물,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북극 사람들에게 술록은 단순한 소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서로 생존하고 유산을 보존하도록 돕습니다. 계절에 따른 이동, 지속 가능한 목축, 그리고 신중한 수확은 여러 세대에 걸쳐 문화와 경관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기술과 세계 시장은 변하지만 이 연결 고리는 영원합니다. 툰드라에 서식하는 각 무리는 고기, 가죽, 뿔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환경에 대한 존경의 유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동들은 생계와 북극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시장 변화에 맞서 싸웁니다.
한 가지 진실은 영원합니다. 바로 술록이 북극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술록 목축 이야기는 인류의 생존,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세계 무역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 술록은 명절 이미지에 얽매인 계절적 상징으로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북극 지역 생계의 근간이자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목축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설득력 있게 생각하는 것은 목축민들이 전통과 현대성 사이에서 유지해야 하는 균형입니다. 수세기 동안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온 이동 지식이 이제는 스노모빌, 헬리콥터, 그리고 수의학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유산과 혁신의 섬세한 조화 덕분에 술록 목축은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도 지속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으로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가장 큰 과제는 전통이나 기술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덕스러운 기상 패턴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빙하는 물이 전체를 굶겨 죽일 수 있으며 고급 육류와 가죽에 대한 수요 증가는 유목민들을 지속 불가능한 관행으로 내몰 위험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료 비축, 서식지 모니터링, 그리고 산업적 침해로부터 방목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같은 더욱 강력한 기후 적응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전 세계 술록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수요를 착취가 아닌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유목민들 스스로를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미족, 네네츠족, 두카족과 같은 토착민 집단은 실질적인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술록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생존의 동반자로 여기는 윤리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의 지식 체계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술록 무리와 그들이 서식하는 문화적 경관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존중, 중심의 접근 방식은 전 세계 다른 축산 형태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식량 생산과 환경 관리가 반드시 상충될 필요는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술록 사육을 단순한 목축 경제 이상으로 봅니다.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술록 사육의 생존은 세계 사회가 단순히 고기, 가죽, 뿔과 같은 생산물뿐 아니라 북극 툰드라를 횡단하는 모든 술록 무리에 내재된 유산, 회복력, 그리고 생태적 지혜까지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술록이 등장하는 낭만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교훈입니다. 그 상징 아래에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균형, 존중, 그리고 인내라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알렌테주 숲 한가운데 있는 초원 곳곳에 멧돼지들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멧돼지들은 농경 지역을 맹렬히 공격하여 농작물을 뿌리째 뽑고 땅을 뒤엎은 후 뒤편의 빽빽한 덤불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멧돼지들의 날카로운 엄니와 공격적인 기질로부터 땅을 보호하기 위해 사냥대는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이러한 파괴 앞에서 무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숲은 통제 가능한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틈이 없도록 사냥대는 신속하게 움직여 경계를 확보했습니다. 사냥개들이 사냥꾼에게 잠재적인 목표물의 존재를 알리는 동안 모든 움직임은 신중했고 움직임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거대한 멧돼지가 덤불 속에서 나타났고 사냥꾼들은 정확한 조준으로 연발 사격하여 멧돼지를 몇 미터 거리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무리는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도 침묵과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몇 분 동안 시간이 흐른 후 또 다른 멧돼지가 빽빽한 덤불에서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사격 한 방으로 위험은 즉시 종식되었습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장거리 조준경으로 무장한 사냥꾼이 구릉지대를 가로질러 멀리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큰 멧돼지가 개활지를 가로지르려 했지만 팀은 신속하고 조직적인 행동으로 표적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여러 마리의 멧돼지가 쓰러졌고 농작물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덤불 사이로 쏜살같이 달려드는 멧돼지들이 점점 더 많아졌지만 사냥꾼들은 그 와중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쌓은 명사수들은
정확도를 유지하며 새로운 위협을 최대한 빨리 제거했습니다. 작전이 끝날 무렵 사살된 멧돼지의 수는 그날 하루 동안 농지를 완벽하게 보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멧돼지는 번식 속도가 매우 빨라 유럽에서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멧돼지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사냥이 필수적입니다. 멧돼지는 끊임없이 농작물을 침입하여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지역 농부들에게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전 후반 또 다른 사냥대는 갓 수확한 개활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멧돼지들이 숨을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빽빽한 풀밭에서 100kg 가까이 나가는 엄청나게 큰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땅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조준된 단 한 발의 총격으로 대원들은 차량으로 추격하던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성과를 달성한 후 대원들은 들판을 철저히 수색하여 멧돼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추가 피해로부터 해당 지역을 보호했습니다. 작전 수행 과정에서 멧돼지가 농장과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미치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협력, 정밀성, 그리고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무리를 이끌던 멧돼지의 움직임은 몇 시간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적을 매복 공격할 계획이 즉시 실행되었고 긴장감은 매 순간 고조되었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난 순간 사냥꾼은 정확한 총소리를 들었고 멧돼지는 사냥꾼의 1m 반경 안에 쓰러졌습니다.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침착함이 모두 필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마른 풀밭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돌진해 왔습니다. 사냥꾼은 빠른 반사신경과 오랜 현장 경험 덕분에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었고 덕분에 멧돼지는 몇 인치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도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 개체수는 여전히 많았고 이는 그날이 매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더욱 힘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냥에 이상적인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몇 분 만에 사냥꾼들은 열화상 조준경을 활용하여 많은 표적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조율되고 정확한 사격을 통해 대원들은 이후 몇 시간 동안 해당 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추적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들은 매우 정확하게 사냥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나무가 우거진 곳 근처에서 풀을 뜯는 동물 무리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실수만 허용하며 각 목표물을 정확하게 사냥했습니다. 밤이 되자 몸집이 큰 멧돼지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지점에서 동시에 사격을 가했고 그 결과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마리의 멧돼지를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격은 정밀하게 조정되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의 동물이 개체군에서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멧돼지 떼의 규모를 볼 때 개체수가 적절하게 관리될 때까지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멧돼지는 터키의 가파른 고지대와 모로코의 들판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멧돼지는 옥수수밭을 파괴하고 과수원을 뿌리째 뽑고 수확물 전체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숙련된 사냥꾼들에게 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팀들은 전략적 전장으로 파견되어 꼼꼼하게 길을 막고 미리 지정된 위치를 점했습니다. 추가적인 작물 손실이나 인명 피해의 잠재적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성과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터키의 울창한 숲 한가운데서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예측된 경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단 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위협은 즉시 제거되었습니다. 근처 언덕으로 다른 멧돼지가 몰래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사수가 총을 쏘았고 첫 번째 사격으로 멧돼지를 효과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사냥꾼들이 몇 분 만에 또 다른 멧돼지가 시야에 들어오자 그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쓰러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또 다른 사냥대가 넓은 들판으로 나아가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거대한 검은 실루엣이 나타나자 본능적인 대비 태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중한 조율, 정확한 위치 파악, 그리고 빈틈없는 감시를 통해 우리는 각 동물을 적시에 처리하여 토지와 수확물에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차량을 향해 돌진하는 야생 멧돼지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에 사냥꾼들은 즉시 총을 발사했습니다.
사냥꾼들이 어떠한 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사냥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작전 중에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세심한 감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팀은 치밀하게 계획된 매복을 들판 곳곳에 배치하고 미리 정해진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각 사냥꾼은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을 숨기고 먹이의 출현에 대비했습니다. 그 직후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탁 트인 지역 위로 돌진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멧돼지가 도망가기 전에 제지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정확한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사냥꾼들은 들판 가장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사람과 멧돼지가 가장 자주 충돌하는 곳입니다. 깊은 관목 덤불에서 빠른 움직임이 감지되었는데 이는 다른 표적이 접근하려 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적절한 위치에 조준된 사격으로 위험은 제거되었고 농경지는 다시 한번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서부 삼림 깊숙한 곳에서 새벽 사시경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반갑지 않은 방문객이었던 멧돼지들이 울창한 숲속에 숨어 농작물에 끊임없는 피해를 입히고 농경지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작전의 목표 중 하나는 이 지역과 그 수확물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6시 15분에 예상 경로의 표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총격에 맞은 것은 그 동물의 어깨였고 그로 인해 그 동물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총격으로 위협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이 꼼꼼한 실행은 준비된 매복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좁은 길을 따라 더 나아가자 또 다른 멧돼지가 그들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중률이 좋은 단 한 발의 총격으로 그 멧돼지는 무사히 밭과 농작물을 보호했습니다. 멧돼지의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사냥꾼들은 인내심을 발휘하고 계획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고 결국 멧돼지의 돌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동물 한 마리가 절뚝거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타이밍과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고 사격으로 동물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후속 사격으로 동물의 탈출은 저지되었습니다. 그날 후반부 사냥꾼들은 광활한 평원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곳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지역의 멧돼지들은 더 크고 더 교활하며 훨씬 더 회피하기 쉬웠기 때문에 사냥꾼들은 이들을 성공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완벽한 동기화와 협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세워진 감시탑에서 한대원이 광활한 풍경을 조망하며 아래 초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표적이 인식되는 순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이 취해졌습니다. 정확하게 조준된 단 한 발의 총성이 표적에 명중하자 그 동물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고 중요한 교훈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강력하고 파괴적인 동물들과 제대로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침착함, 정확성, 그리고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냥개들이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덤불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예민한 감각으로 사냥꾼들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멧돼지의 흔적을 감지했습니다. 한 마리의 멧돼지를 발견하자마자 사냥개들은 재빠르게 덤불 속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 치밀하게 계획된 매복 공격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잘 계획된 덫에 잡힌 멧돼지는 탈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추격은 끝이 났고 이는 인간의 전략과 개의 본능을 결합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멧돼지가 안전한 피난처에 도달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냥꾼들은 매우 꼼꼼하게 마련해둔 경계 내에서 멧돼지의 움직임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추격전은 멧돼지의 순수한 육체적 힘과 인내심을 보여주는 시연이었습니다. 멧돼지는 포획을 피하는 데 온 힘을 다했기에 엄청난 기세로 달렸고 움직임은 빠르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멧돼지의 모든 움직임과 방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예측했으며 수집한 정보에 따라 위치와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이 고위험 추격전은 이 종의 뛰어난 기동성과 강인함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농장과 그곳에 사는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 능력, 그리고 전략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는 동시에 위협을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중한 준비, 협력, 그리고 동물들의 고유한 능력에 대한 존중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제 관점에서 알렌테주와 같은 지역의 야생 멧돼지 상황은 인간의 농업과 야생 동물 생태계 사이에 더 광범위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야생 멧돼지의 공격적인 본성과 빠른 번식은 농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안전적 위협을 초래합니다. 농작물을 파괴하고 밭을 뿌리째 뽑고 생계를 교란하는 멧돼지의 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적극적인 개체군 관리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지역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냥작전에서 묘사되는 정밀성, 조율, 그리고 전략적 접근 방식은 중요한 원칙을 반영합니다. 야생동물의 영향을 관리하려면 규율, 계획,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윤리적, 생태적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살처분은 농지 보호에는 효과적이지만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생태적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생태계의 일부로서 식생 패턴과 토양역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살처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거나 포식자 피식자 관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사냥이 선택적 살처분과 더불어 울타리 설치, 서식지 개선, 개체군 모니터링과 같은 비살상적 조치를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관리 전략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 센서, 열 모니터링, 생식 조절과 같은 연구 및 기술에 대한 투자는 인간과 야생 동물 간의 갈등과 생태적 교란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계의 온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농부, 야생동물 관리 당국, 그리고 환경보호론자들은 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안전, 생산성, 그리고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만 야생 멧돼지와의 반복적인 갈등을 책임감 있게 해결하고 농업의 회복 탄력성과 야생동물의 자연적 역학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